안녕하세요. 제가 스승님이 강의를 듣고 지혜가 많이 생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한테 부모가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하는지, 결혼할 당사자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스승님이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형제 자매 중에서도 계신 분이 계시고, 또 며느리를 보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시고, 사위를 보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 차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5, 60대 되신 부모님들, 5, 60대 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그 혼인을 해야 되는 그런 미래의 희망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님이 관념을 가져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앞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인생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에 맞게 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뭐 집 사주고 전세 얻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러이러한 능력, 이러이러한 형편대로 요렇게 우리는 살 것이니 너희들은 직장을 가지면 요렇게 하고, 또 사업을 하면 요렇게 하고, 너희들은 요런 이념으로 잘 세워서 너희들 인생을 열어가라. 딸이 성장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 미리 시집 가기 전에 밥하는 것도 가르치고, 청소하는 것도 가르치고, 요리하는 것도 기본은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님 대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시집에 갔을 때 네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좀 뭐가 나고 좀 모자란 시어머니야? 그러면 잘 보세요. 그걸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좀 알랑방구도 끼고, 보세요. 막 선물도 좀 사다 주고, 이렇게 기분 좋게 먼저 잘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놓고, 그 다음에 내 입장도 살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귀엽게 하는 거죠.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 입장으로 말씀하시면 제 마음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힘들게 할 거거든요. 잘 보세요. 당신 아들을 괴롭힌다는데 얼마나 겁나. 어머니가 저에게 요러한 잣대로 힘들게 하시면 그 화는, 그 괴로움은 바로 남편한테 갑니다. 저는 괴로워서 이 남편을 괴롭힐 겁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괴로운 게 좋으세요? 즐거운 게 좋으세요?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번쩍 정신이 나죠. 불싸. 내가 이 며느리 괴롭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니, 실제 그런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보세요. 아주 무식이 극치를 달리면 어쩔 수 없지만, 무식이 극치를 달리지 않으면 요 정도 이야기하면 다 먹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롭게 시어머니를 잘 이끌고 잘 대해드리고 잘 모셔드리고 내가 먼저 긍정으로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시어머니가 깨끗하게 나를 대해서 그럼 자기도 깨끗하게 대해. 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기분 나쁜 말을 탁 해. 그러면 말대답해. 그리고 그날로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을 공격하고 싸워. 그럼 아들은 엄마 왜 그랬어요? 하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 전화해서. 그러면 시어머니 더 열받아 이제. 그래가지고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왜 아들한테 그런 소리 했냐면서 또 따져. 코스가 이래요. 이러면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딸을 시집 보낼 때 먼저 어머니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시어머니 입장, 시집의 입장, 또 남편의 입장, 이 시가 쪽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내가 며느리를 얻었을 때 바라는 심정이 있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딸을 바르게 교육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 집 가서 대접받고 그 집 가서 아주 살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시집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게 돼 있고 가족들도 좋아하게 돼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남편한테 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요즘에 친정 부모나 시집 부모나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훌륭한 집안도 있습니다. 훌륭한 집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삐끄덕거리면 계속 악순환으로 가요. 처음에 조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걸 얼른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갈등하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 공부가 되면 이 악순환으로 비틀어질 때 얼른 깨어나가지고 얼른 깨우쳐서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게 되면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다. 그리고 하늘은 선순환으로 노력하면 돕게 돼 있어요. 악순환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돕지 않아. 근데 내가 마음을 바르게 갖고 선순환으로 노력하면 하늘은 반드시 돕는다. 왜 그러냐면 선순환은 긍정 에너지예요. 맑은 에너지고 하늘이 돕는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순환으로 마음을 바꾸면 하늘이 반드시 도와서 그 사람을 잘 되게 만든다. 근데 처음에 삐그덕 했다고 계속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시집 갈등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부모님 때문에 도장 찍는 일도 생긴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겪었을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부싸움 일으키는 분들,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싸움하는 분들, 가족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는 분들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정작 부부 때문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싸워보는 일이 수없이 많았을 거란 얘기예요. 남편 잘못, 아내 잘못만이 아니라 부모, 환경, 자식 또는 형제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겪어봤을 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내가 선순환을 하지 못하고 악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딸을 가진 부모라면 반드시 먼저 시집 입장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반드시 기본은 가르쳐서 보내야 된다. 근데 시집을 딱 갔는데 딸이 힘들어하고 갈등을 해요. 그러면 시집의 진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딸의 질량이 부족한 것인가도 반드시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돼. 내 딸이라고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냉철하게 내 딸이 부족해서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시집이 부족해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의 인격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시집하고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살펴야 된다. 그러면 딸이 열받아가지고 친정에 오더라도 반드시 교육시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딸 편들다가 끝내는 거예요. 딸 편들다가 이혼시키고. 그래서 절대 그런 어리석은 친정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입장 바꾸어서 이제 며느리를 얻는 시부모예요. 이제 며느리를 얻는 시부모라면 아들을 장가 보낼 때 기본적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도리를 또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장가 보내게 되면 너희들은 둘이 뜻을 맞추어 잘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간섭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 아내를 사랑해주고 잘 이끌어가라. 이렇게 아들을 교육을 시키고 아들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처갓집에도 잘못하고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잘못하고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틱틱거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들을 탓하고 아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못 받아주는 며느리를 탓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시부모님, 그러니까 아들 가진 부모님이죠. 시부모님들은 자기 아들 못난 줄은 모르고 며느리가 조금 불쾌해하면 또 남의 집에 와가지고 왜 이딴 식이냐, 너 친정에서 뭘 배워가지고 왔냐 이러면서 막 며느리를 공격하고 탓해요. 응? 며느리를 원망하고. 시어머니가 딱 되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며느리를 얻는 순간 며느리가 내 딸과 같다. 그리고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온 이상 내가 책임져야 된다.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온 이상 우리 가족이다. 그리고 잘났어도 내 가족, 못났어도 내 가족. 내가 다 품고 다 가르치며 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시비곡직을 따지지 마라. 며느리가 인품이 부족해도 품어주고 잘났어도 품어주고 못났어도 품어주는 마음을 갖는 시부모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못났어도 이건 내 복이고 내 책임이다. 응?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잘났든 못났든 내 복이고 내 책임이다. 그러니 시비를 논하지 말고 다 품어안고 내가 끌고 가야 된다. 이건 내 몫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인격이 부족하거들랑 시어머니가 더 겸손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합니까? 아들이 부족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내 탓이 있구나. 며느라, 내가 너에게 정말 좋게 아들을 가르쳐서 보냈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너한테 불편함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마. 내가 진정 미안하구나. 아들이 부족하고 이 시어머니가 좀 부족하더라도 네가 좀 품어주고 용서를 하라고, 품어주고 받아주라고 사정을 하면서 부탁을 해야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더 겸손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나 잘났다고 내 입장에서만 설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며느리라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극치를 달리는 무식한 며느리 아니고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노력을 하면 시어머니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며느리를 무시하는 식으로 말을 탁탁 놓으면서 하는 말이 있고 존중해서 말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며느리 잘 다녀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아니면 우리 며느리 오늘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니면 아들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일부러 살짝 경어를 써주면서 며느리 마음을 살펴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경어를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존중하는 말투로서 며느리를 잘 대해주면 며느리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시어머니 때문에 용서가 된다니까. 그러면 아들이 인격이 부족하거나 행함이 부족하거나 질량이 부족할 때는 부모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 며느리한테.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품어주고 받아주게끔 부모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생활에 가급적 간섭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아들을 잘 키워서 너에게 인수인계하니 이제는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고 너희 둘이 잘 살아라. 내가 아들이라도 내가 너의 인생에 간섭하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을 것이니까 언제든지 불편하면 솔직하게 말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며느리라도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미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요. 야,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지적이고 내 입장을 잘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내가 남편은 마음에 안 드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오히려 남편한테 더 잘하게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적인 노력하는 시부모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 우리 도원 가족이나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부모님들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시집이라면 친정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대해야 되고, 내가 친정 부모면 시집의 입장으로 딸을 가르치고 시집을 보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갈등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혼 준비할 때, 결혼 준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갈등하고 오해하고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입장, 내 잣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장, 내 잣대로 모든 판단을 한다. 모든 기준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는 행위 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집안도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있고, 없는 집안도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집안들이 있다. 근데 그게 아이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부모가 못나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돈 많고 사장이고 이렇게 무슨 갑부라 하더라도 깨우치지 못하면 369급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369급으로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잣대로. 그리고 진정 바르게 깨우치면 내가 형편이 월세방을 살더라도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 당사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부모한테도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 우리 도원가족, 도원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런 못난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바르게 깨우치고 이런 못난 부모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